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여러분들 제가 당부 하나 해 드릴게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저번 주에 3 시간 방금 1 시간 공부한 이 부분 있죠? 예, 총 4 강이잖아요. 예, 4 강. 이 부분은 여러분들 뭐 밑줄 치거나 깜지 쓰거나 막 그러지 마세요. 아셨죠? 그냥 시간 날 때 어디 읽기 심심하다. 잠이 안 온다. 아, 잠을 자야겠다. 그때 읽으시라 그때. 아셨나요? 부담감 가지시라. 부담 갖지 마시라. 갖지 마라. 근데 38페이지부터는 부담을 가셔야 돼요. 부담감 가지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아마 보상하는 손해까지, 두 번째 시간이죠. 보상하는 손해까지 아마 진도 나갈 겁니다. 거기 재해 용어 정리라고요. 38페이지 1번에 종합위험 및 수익 감소 재해 용어 정리. 자, 오른쪽에 보시면 특정 위험에 관한 용어 정리. 그 다음에 됐습니다. 이렇게 2개 보시면 됩니다. 자, 1번에 종합위험 및 수익 감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합위험 수익 감소. 자, 저번 주에 저랑 위험이라지 위험.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 위험은 불확실성이에요. 자, 근데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이잖아요. 날씨겠죠. 불확실성이. 날씨, 보통 날씨, 뭐 지진,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우리의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위험은 뭐예요? 날씨에 날씨. 날씨. 왜 물론 뭐 기상 이유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제 경계가 없어진다고 하지만 어쨌든 사계절에서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그다음에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거 이거예요. 자, 보세요. 봄이면 봄에 맞는 날씨가 있겠죠. 봄이면 이제 뭐 선선하고 뭐 따뜻하고 햇빛도 좋고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여름이면 여름에 맞는 날씨가 있겠죠. 생각하는 날씨. 가을이면 가을에 맞는 날씨가 있을 것이고 겨울이면 겨울에 맞는 날씨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적당히 춥고 그다음에 뭐 눈도 오고 가끔씩 뭐 사만사원 해갖고 어쩔 때는 비도 오고 겨울비도 내리잖아요. 그런 날씨는 위험이 아니에요. 아셨나요? 되셨어요? 그럼 여기서 위험, 날씨 그랬으니까 이날씨 뭐 위험한 날씨, 이상한 날씨란 말이에요. 저번에 눈 많이 왔어. 광주에 폭설주의보 내렸잖아요. 그런 게 이 위험이란 말이에요. 그런 게 위험. 봄에 맞는 날씨, 여름에 맞는 날씨, 가을에 맞는 날씨, 겨울에 평상시 평범한 날씨는 우리가 말하는 위험이다, 위험이 아니다? 위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38페이지 나와 있는 태풍부터 밑에 보시면 병충해까지 있죠. 그거는 뭐냐? 날씨는 날씨인데 어떤 날씨다? 위험한 특이한 날씨. 이상하게 비가 많이 오네. 그럴 수 있죠. 이상하게 이맘때 바람이 이렇게 많이 세게 안 부는데 바람이 세게 부네. 3월달 돼서 3월달 따뜻해지고 땅이 녹고 따뜻해지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3월 초에 막 꽃샘추위 오고 2월 말에 꽃샘추위 와가지고 이상하게 춥네 막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날씨가 뭐다? 위험한 날씨입니다. 그럼 다 지울게 일단. 위험은 위험인데 그런 날씨에 대한 위험인데 맨 처음에 보험에 가입할 때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 시켰을 때 어떤 날씨가 위험한지 이제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보험에 가입하는 상품들을 보니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이렇게 생긴 것. 이 사과들이 전부 다 어디에 올라가는 사과들이에요? 물리주가 제사상이죠. 제사상, 차례상에 올라가는 애들이야 전부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제일 많이 키우고 제일 많이 먹고 그런 과일들인데 얘네들의 주산지에서 이제 농사를 지은 주산지 많이 나오는데 배 같은 건 어딜까요? 나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쪽 충청도로 가면 문경이나 상주 있죠? 거기도 배가 엄청 좋아요. 배가 좋아요. 상주배 문경배도 사과도 많이 유명하고 사과는
여러분 능금 들어보세요. 능금. 예전에는 사과 능금을 했잖아요. 대구나 그 밑에 옆에 총송이나 어디냐 밀양 뭐 그런데 얼음골 사과 막 그러잖아요. 그런 애들. 그런데 이제 이장님들이 모이셔서 이장님 할게요. 이장님 모이셔서 야 얘네들이 주로 어떤 피해를 입냐 보니까 봄에는 추워. 그래서 봄 동상에 여름에는 태풍 오고 집중 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걔네들만 딱 정해놓은 거예요. 보니까 적과 전과 적과 후로 나눴어. 이때는 땡땡땡만 많이 오더라. 이때는 땡땡땡땡땡 많이 오더라 그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위험을 딱 정해놨죠. 그러고 우리가 특정 위험 그래. 뭐라 한다고요? 특정 위험.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뭐 왜만 하냐?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벼, 포도 이런 것들 포도 복숭아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해 보니 얘 갖고는 답이 안 나와. 아, 다 해불자 그게 다 해보자다. 다 해불자. 그게 뭐예요? 종합이요. 종합. 해보니까 효과 좋거든. 이 넘어온 거예요. 얘도 뭐다? 종합이염을 맞는 거예요. 그게 적과전 종합이염 방식이에요. 되셨나요? 그럼 얘는 특정이염 방식이고 이 그대로 놔두고 그다음에 적과전 종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얘는 뭐 25년에 가입을 해서요. 보험기간 25년이 끝나요. 얘는 25년 보장받으려면 24년에 가입을 해요. 11월 달에. 어느 달에? 그래서 25년 11월에 가입을 끝나는 거예요. 1년짜리죠. 1년 안 되죠. 얘는 한 해 건너가는 거. 이 상품을 만들어 놨다가 뭐다 두 개를 놔둬야 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하자. 25년 2월 달에서 25년 11월 달까지 만드는 걸 해놓은 거예요. 그 이름이 적과전 종합이염 방식 2입니다. 여러분 지금 배우시는 거. 그럼 두 개가 충복되어 있죠. 얘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얘가 만들어진 거예요. 남은 거예요. 어쨌든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다? 맨 처음에 뭐부터 시작했다? 특정이염. 그 다음에 종합이염입니다. 그리고 특정이염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줄줄줄줄 하겠지만 적과전 종합이염 방식의 적과 후에 그 다음에 수학전 종합이염 방식에서 수학전 종합이염 방 과실 상품에서 수학 후에 복분자나 무화가 있죠. 걔네들 인삼 이렇게 있습니다. 나머지 있고 나머지 전부 다 어쩐다? 종합이염입니다. 종합이. 38페이지 보시면 이제 태풍 아시죠? 태풍 아시고 태풍주의보 또는 태풍경보가 발령했을 때 태풍 특보가 발생했을 때 뭐 바람과 비, 우박, 얼음알갱이 동상에 체크해 두시고요. 동상에 지금 저랑 외우실 겁니다. 동상에 적어놓을게요. 제가 동상에 그 다음에 호우 갑니다. 호우. 비가 많이 온 겁니다. 어째 비가 겁나게 오네. 막 그럴 때 있죠? 그런 거. 집중호우 있으면 호우 피해 있고요. 강풍, 바람 부는 거. 한해는 잘 보세요. 가뭄 피해입니다. 가뭄 피해. 혹시 모르니까 장기간의 지속적인 강우 부족에 의한 토양 수분 부족되어 있죠? 토양 수분 가로쳐 보세요. 토양 수분.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냉해. 그 다음에 조해 보이시나요? 조해면 세조자가 아니죠? 태풍이나 비바람 밑줄 쳐놓으세요. 거기다가. 바닷물 들어온 걸 뻔히 아시는 거고 태풍, 비바람 밑줄 쳐놓으시고요. 조해. 자, 그 다음에 설해, 눈 피해, 폭염, 매우 심한 더위, 기타 자연재해 있습니다. 상기, 자연재해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피해. 그래서 제가 기타. 자, 칠판 보시면 제가 이렇게 네 가지를 추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있는 내용 말고도. 자, 동상에 보시면 동상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가? 서리 또는 기온에 하강되어 있죠.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해서 농작 물이 어쨌다 얼어서 발생하는 피해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필기를 따라 하지 마시고 설이나 기온의 하강 밑줄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얼었다 이거 밑줄 쳐놓으시고 기온의 하강 설이 기온의 하강 그 다음에 얼었다. 이따가 저랑 가을 동상에도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감귤에나 그쪽 가면 원주 감귤 가면 또 나와요. 얘네들이 그때 또 추가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동상에는 뭐다? 설이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농작물이 어쨌다? 얼었다. 오늘 보실 거는 지금 보실 거는 얼었다입니다. 얼었다. 얼었다. 자, 냉해를 보시면 냉해. 성장 기간 중 작물의 생육에 지장을 준대요. 지장을 준다 어떤 거? 찬 기온이에요. 찬 기온. 찬 기온. 찬 기온이면 언 거예요? 아니에요? 온 거일 수도 있고, 언 거일 수도 있고, 안 온 거일 수도 있어요. 온 거일 수도 안 온 거일 수도. 어쨌든 찬 기온입니다. 얘는 얼었죠? 땡땡 언 겁니다. 그럼 세운기의 지자정 찬 기온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한 달 동안 지속되는 기온이 15도였어요. 섭씨 15도였어요. 근데 A라는 작물이 있고 B라는 작물이 있는데 A라는 작물은 한 달 동안 성장 기간이 한 달이 성장 기간이라 보고 한 달 동안 성장하는데 필요한 온도가 10도예요. 필요한 온도가 10도. 근데 B는 20도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 15도라는 온도는 A라는 작물이 성장하는데 지장을 줬을까 안 줬을까요? 안 줬죠. 그래서 얘는 냉해가 아니죠. 근데 B라는 작물은 한 달 동안 필요한 온도가 뭐다? 평균 20도가 필요해요. 섭씨 20도가. 근데 15도예요. 한 달 동안. 그럼 이 15도는 B한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냉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온도만 가지고 이 온도 15도는 이 온도만 가지고 얘가 냉해인지 냉해가 아닌지를 판단하지 마시라고. 이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고. 상대적으로 보시라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가 성장 기간 중 작물의 생육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찬 기온 되어 있죠? 그 말을 잘 보시라. 근데 얘는 뭐예요? 얼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해 보시면 조해 보시면 자, 이 부분이 농지예요. 농지.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방파제입니다. 뚝, 방파제 그 뚝 있죠? 뚝. 그리고 이 부분이 바다예요.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겠죠? 태풍이 불어요.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붑니다. 그럼 어떻게 출렁출렁 하겠죠? 치면 어떻게 돼요? 바닷물이 올라가겠죠, 이제. 그 바닷물이 비말된다, 비산돼가지고 바람 따라서 쭉 가버려요, 이쪽으로. 그러면 뚝뚝뚝뚝뚝뚝뚝뚝 떨어지겠죠? 얘가 조해. 그래서 앞에 제가 태풍이나 비바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걸 보시라고, 그거를. 비바람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연안지대 경지에 바닷물이 들어와 생기는 물론 얘가 해일이 와가지고 아예 넘쳐버릴 수도 있겠죠. 당연히 조해고. 머릿속에 여러분들 지금 조해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거 생각했잖아, 지금. 맞죠? 근데 얘도 있다. 주로 얘 피해가 많다. 어디 가서 보시면 되냐? 영광이에요. 염산 가시면 염산. 염산면에 가시면 여기에 뭐가 있냐? 풍력발전소가 있어요. 여기. 거기 가시면 많이 봅니다. 그런 경우 있어요. 오지게 쓰면 넘어와가지고 이제 세발낙질 한다고 미쳤죠 제가.
세발나무도 막 크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기타 보이시나요? 기타? 이런 거 말고 기타에 보시면 하나 적어두세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우리가 알건 열과예요. 열과. 그래서 열과 그러면 나중에 이거 외우실 건데 저랑 뭐라 적으시냐? 수분 흡수. 그다음에 수분 배출. 그러면서 써진다. 찢어진다. 수분 흡수했다. 수분 배출하면서 뭐한다? 찢어진다. 염산면이 맞죠? 염산읍이 아니죠? 맞죠? 깜짝이야.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조수회가 있어요. 조수회. 조수회. 얘는 새. 얘는 짐승. 새, 짐승. 따로 뭐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그 다음에 화재 있습니다. 화재. 화재. 불난 거고요. 자, 밑에 이제 수익 감소에 해당하는 가격 하락입니다. 가격 하락. 자, 그 옆에다가 기준 가격보다 수학기 가격이 하락하여 발생한 피해 있죠. 그거는 암기라고 적었어요. 암기. 암기. 오늘 저희 가셔서 하세요. 기준 가격보다 수학기 가격 하락하여 발생한 피해보다 가격 하락. 그리고 얘는 수입 보장입니다. 수입 보장. 농업 수익 감소 보장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요? 병충해. 되셨죠,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뭐라고 적으시냐? 이렇게만 적어 놓으세요, 일단. 보통 약관 보장 특별 약관 보장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이따 올 겁니다. 일단 이렇게 써 놓으세요. 이따 보상하는 손에 보시고 저랑 이따 이쪽으로 넘어오실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병충해는 원칙적으로 보상한다 안 한다? 원칙은 보상 안 한다.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한 경우라도 보상하지 않는다. 단 특별한 경우만 이런 경우만 있습니다. 이따 보시게요, 저랑. 되셨나요? 네, 39페이지 보시고. 자,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특정위험이고요. 적과 종료 이후에 특정위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태풍, 집중호우, 지진, 화재, 우박, 가을 동상의 일소 피해고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문제시 되는 거는 태풍, 그 다음에 집중호우, 그 다음에 가을 동상의 일소 피해입니다. 태풍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동그라미 1번부터 볼게요. 기상청에서 태풍에 대한 기상특보를 발령한 때 발령 지역에 뭐다? 바람과 비라고 되어 있죠. 이때 바람을 뭐라고 하냐면 강풍 그래요. 강풍. 그리고 강풍은 최대 순간 풍속 14m/s 이상의 바람을 뭐라고 한다? 강풍이라고 하고요. 왼쪽에 38페이지 강풍 피해 있죠. 왼쪽에 38페이지 강풍 피해 있으시죠? 거기에 강풍이 뭐다? 최대 순간 풍속 13m/s 이상의 바람입니다. 같은 거예요.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의 강풍만 최대 순간 풍속 13m/s 이상의 바람이 아니라 강풍 나오면 뭐다? 14m/s 이상의 바람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머릿속에다가.
자, 동그라미 2번. 이때 바람의 세기는 과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세계 기상 관측소에 나타난 측정 자료 중 가장 큰 수치의 자료로 판정한다 되어 있죠. 판정한다. 이 지역에 계약자는 강풍 피해 입었다고 신고를 했어요. 평가사는 이 지역에 와서 휴대폰을 켜서 어플리케이션 누릅니다. 기상 누리라고 눌러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강풍이 있는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A, B, C, D, E 이렇게 있겠죠? 그럼 가장 가까운 거 몇 개? A, B, C만 보는 거 얘네들 아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니 여기서 A 거 보니까 가장 가까운 거 보니까 초속 13 m/s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12 m/s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15 m/s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A, B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강풍 피해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가장 가까운 세계 계산 관측소에서 가장 큰 거 얘로 판단한다. 되셨죠? 여기까지 문장 그대로입니다. 문장 그대로. 아직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자, 집중호우 별표 100만 개 치시고요. 집중. 자, 기상청에서 호우에 대한 기상특보를 발령한 때 발령 지역의 비 또는 기상과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세계소에 기상관측 장비로 측정한 12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인 강우 상태에 되어 있죠. 자, 일단은 집중호우 가볼게요. 집중호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호우 특보가 발령한 때라 있죠. 호우 특보가 발령한 때 그때 뭐라요? 비예요, 비. 그 다음에 and예요, 또는이에요? 그리고예요, 또는이에요? 또는이잖아. 그럼 얘 아니면 얘잖아, 지금. 둘 중에 하나가 그 말이겠죠. 거기서 가장 가까운 세계소의 기상관측 장비로 측정한 12시간 누적 강수 양이 몇 밀리미터 이상? 80mm 이상인 상태에 자, 그러면 저 보세요. 얘는 내렸어요. 얘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12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이 안 됐어요. 그러면 호우예요? 여기 집중호우예요? 집중호우 아니에요? 집중호우 아니에요? 이거 판단 잘 하셔야 돼요. 집중호우예요, 이거는? 집중호우. 둘 중에 하나만 걸리면 되니까. 얘는 안 됐어요. 얘는 안 내렸어. 얘는 없어. 근데 얘는 된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집중호우. 둘 다 되면.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혼자 공부하시거나 유튜브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둘 다 돼야 집중호우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만 돼도 집중호우입니다. 자, 두 번째 조심하실 건 이제 얘입니다. 둘 다 되는 게 아니라 보다 하나만 되면 된다고요. 여기서 이제 착각하신 분들이 계셔요. 어떤 거 착각하시냐. 발생한 지역에 가장 가까운 기상 관측소 몇 개? 세 개, 세 개. 세 개입니다. A, B, C 순서대로 순서. A 제일 가깝고 그 다음에 얘가 제일 먼 겁니다. 순서대로. 자, 여기서 12시간 동안 12시간이에요. 전부 다. 12시간 동안 여기는 90mm가 내렸고 측정해 보니까 여기는 40mm고 여기는 70mm예요. 집중호우야, 집중호우 아니에요? 얘가 없을 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집중? 호우 맞아요? 예, 해당되죠?
그럼 이거 한번 해볼까요? 20mm, 40mm, 30mm. 이거는요. 누적이라며. 누적이라며. 지금 선생님은 이야기를 잘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누적이라고 할 때 12시간 누적이라면 이것 때문에 이걸 다 더해야 얼마예요 그러면? 90이죠. 그렇죠?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제 말씀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보고 집중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 제가 된다는 거 아니라 안 된다고. 얘를 더하는 게 아니라 셋 중에 어떤 거? 12시간 가장 큰 것만 잡아내시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얘는 만약에 60mm, 얘는 90mm, 얘는 100mm 그러면 집중은 되죠. 얘만 쳐다보시면 되니까. 맞아요? 아 그러니까 혹시라도 제가 질문이 들어와요. 질문 들어보고 실제로 이렇게 강의하신 분도 계셔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20이다, 50이다, 60이다 해갖고 얘 다 더하면 얼마나 돼요? 130이죠. 80m 넘었으니까 누적 집중하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신다고. 헷갈려 하시니까 이것 아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자, 지진 넘어가시고 화재도 넘어가시고 우박도 넘어가시고 자 가을 동상에 보시고요. 지금 적과전 종합이원 방식이죠. 적과전 종합이원 방식이 가을 동상입니다. 적과 가을 동상에 자, 저 보시고요. 자, 우리는 동상해를 배우셨죠? 그럼 가을 동상해는 언제 발생하는 거예요? 가을에. 혹시 그러면 여름에 발생한 동상해 있을까? 혹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없겠죠. 그럼 겨울에는 동상해 발생할까요? 그러겠죠. 그러면 우리가 뭐라 해요? 겨울 동상. 겨울 동상. 봄에 발생하면 봄 동상해. 괜찮으시죠? 이 가을 동상에는 뭐예요? 결국에는 동상해. 그러면 아까 제가 동상해 이 가을이라는 생각 쓰지 마시고 동상의 정의가 이게 설이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해서 뭐가 얼었다? 농작물이 얼었다예요. 그러죠? 근데 우리 지금 뭐 한다고? 적과전 종합이원 방식을 한다고요. 적과전 종합이원 방식 해당되는 그 얘네들은 뭐다?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인데 자 이때 농작물은 나무를 뺀 농작물을 말해요. 뭘 뺀다 그다? 나물. 그러면 사과, 배, 단감, 떫은감에서 나무 뺀 농작물은 뭐예요 그러면? 과일이죠. 이거 하다 과일이 피해봐야 돼. 뭐랬다? 과실. 그 다음에 단감하고 뭐다? 떫은감은 이 과목 하시면서 제가 낙엽률 조사 막 말씀드렸죠. 뭐가 중요해? 이파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과실 또는 뭐가 된다? 잎이 얼어서 생긴 피해. 그 말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가을 동상에 보시면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하여 과실 또는 잎이 얼어서 생긴 피해다. 되셨죠? 자, 여기가 1번이고요. 앞에 지울게요. 첫 번째 1번, 2번. 그러면 이 잎이 얼어서 생긴 피해인데 우리가 조사 나가서 보니 어떤 경우에 얘가 이 피해로 이런 가을 동상의 피해를 인정해 주냐 보니까 밑에 뭐라 돼 있냐? 육안으로. 육안이 뭐예요? 눈으로 그죠? 그냥 눈으로. 판별 가능한 결빙 증상이 어쨌다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경우죠. 칠판 보시고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결빙 증상이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경우 어쩐다? 인정해 주잖아요, 지금. 그러면 자, 이름을 붙여보시게요. 위에 있는 것은 가을 적과전 종합이원 방식 2의 가을 동상의 정의가 되겠죠. 그렇죠. 가을 동상의 의미, 종이 또 의미 뭐 이렇게 붙이겠죠. 그럼 밑에는 뭐라고 붙이면 될까요? 이런 경우에 보상해준다 그 말이겠죠, 지금. 그래서 얘가 담보 조건 붙여보자, 일단. 담보 조건, 전제 조건, 보상하는 손해, 전제 조건, 뭐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쓰시면 됩니다. 세 번째 보니까 밑에 이 피해 인정 조건 써보세요. 인정 조건. 혹시 이 피해 인정 조건이 뭐냐? 이 피해 인정 조건이 3번입니다.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인가? 2번인가? 2번이네요. 2번. 동그라미 2번에 있죠. 인정 조건이에요. 자, 칠판 보시고 조건들 제가 세 가지를 암기하기 편하시게 적어 드릴게요. 일단 단감, 떫은감, 품목에 해당하는 거고요. 기간은 10월 31일까지 발생한 가을 동상해로. 세 번째, 전체 입중 몇 퍼센트? 50% 이상. 이 세 가지 필수 키워드니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혹시라도 이런 이제 나중에 외울 것들 많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하나 좀 정리를 해드려요. 그런데 그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 이거는 제 머리에서 나온 거죠. 시험장 가서는 제 머리로 시험 안 보잖아요. 여러분 머리로 시험 보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꼭 이런 제목들을 안 붙여도 돼요. 꼭 이렇게 정리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본인이 외우기 편한 방식으로 정리하셔가지고 만들어 갖고 다니시라고. 그 다음에 일소 피해 갑니다. 일소 피해. 일소 피해도 잘 봐두시고 일소 피해. 올해 일소가 1과목이 됐든 2과목이 됐든 나올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일소가. 첫 번째 일소 뭐래요? 폭염. 폭염으로 인해서 일소가 발생했대. 일소가 발생한 피해. 두 번째, 그럼 일소는 도대체 뭐냐 나왔죠? 지금 밑에가 일소. 일소 피해는 화실이 태양 광에 노출됐대요. 화피 또는 화육이 괴사된다 했죠? 화육이 괴사. 그래서 어쩐다? 색깔이 변색된다. 자, 그러면 폭염을 보세요. 폭염. 과연 폭염이 도대체 뭐냐? 칠판 보시고요. 다시 보시고. 얘는 4회 때 시험에 나왔어요. 얘는 그러면 폭염에 관한 조건이 4회 때 나오고 나서 바뀌었어요. 이걸로. 자, 키워드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거기만 밑줄 치시면 됩니다. 일단 폭염 특보가 발령된 때 문장 보이시나요? 폭염특보가 발령된 때 발령한 때인가요? 한때. 어쨌든 발령한 때. 항상 기상관측소 몇 개?
세 개는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거고요. 발령한 때. 연속으로 2일 이상. 포경특보 발령한 때고요. 연속 며칠 이상? 2일 이상. 섭씨 33도 이상. 얘가 키워드입니다. 폭염특보는 과수온이 위치한 지역의 폭염특보를 적용한다. 당연한 거고요. 그 지역 걸 갖다 써야 됩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막 정리하고 그런 것이 저 인간이 막 정리한 거 외워야지 그러는데요. 하다 보면요 안 이어져요. 진짜 안 이어집니다. 논리 자체가 이런 논리 자체 있잖아요. 이거 썼을 때 문장 뭐 배열 그 자체가 제 머리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게 제 머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로 만드셔야 돼요. 따로. 그래야 외워져요. 안 그러면 절대 안 이어집니다. 자 이제 밑에 보시면 지울게요. 이제 제가 또 나옵니다. 동상해가. 망감류에 보면 또 동상해가 나오죠. 망감류에 보면 동상해가 나와요. 만감류 상. 저 보시고요. 저 보시고 이제 첫 번째. 자, 동상의 의미 뭐라고요? 서리. 이제 외워지겠죠?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해서 뭐가 얼었다? 농작 물이 얼었다에 얼었다. 이게 원칙이고 그런데 두 번째 망감류의 경우 12월 20일 이후입니다. 며칠 이후? 12월 20일 이후. 그러니까 언제까요? 21일 이후겠죠? 21일부터겠죠? 21일부터 두 가지로 나뉘어요. 제주, 그다음에 제주 웨지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기온의 하강이에요. 아까 그 그 시기 적과전 종합이원 방식에서는 농작물에서 여기가 포인트였죠? 그럼 여기서 뭐다고? 기온의 하강. 자, 요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제주도 영하 몇 도 이하예요? 섭씨 3도 이하로 몇 시간 이상 지속? 6시간 이상 지속되는 거고요. 제주 외 지역은 영하 0도 이하로 몇 시간 이상 지속? 48시간 이상 지속. 이 기온의 하강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기온의 하강. 기온의 하강 거기 그 단서 조건만 빼면 똑같죠. 내용 자체는. 예, 그 기온의 하강을 보시라고. 자, 넘겨보시면 감귤, 원주밀감의 동상입니다. 원주밀감의 동상. 원주밀감의 동상인데요. 거기 보니까 서리 또는 과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세계에서의 기상 관측 장비로 측정한 기온이 해당 조건으로 지속됨에 따라 농작물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를 말하는 거죠, 지금이. 자, 저 보시고요, 일단. 그러면 서리 또는 뭐 어쩌저쩌 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이에요. 그게 이거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망감류의 동상에는요. 1번, 2번 조건 12월 20일 이전이 있고 12월 20일 1일 이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그 날짜 자체가 없죠, 지금. 그 이유는 뭐냐? 이 이유는 원주밀감의 동상의 과실손해 보장 특별약관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따로 안 적어놨다고. 어쨌든 우리는 어쩐다? 그 특별약관도 12월 21일 이후부터예요.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쓰라고 나오지 않고 이렇게 괄호 넣기 나올 수 있으니까 괄호 넣기만 대비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수학전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방식 과수 해서 수학 개시 이후라고 되어 있죠? 따로 제가 설명 안 해드리고 그 옆에다가 뭐라고 적으시냐면 복분자. 자, 그 다음에 무화과 적으세요. 무화과. 복분자, 무화과 적으시고. 되셨나요? 예, 이제 인삼 가시. 인삼. 자, 태풍,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일상적인 태풍은 똑같고요. 집중호우 보시면 여기도 똑같이 기상특보 나왔어. 기상특보. 또는 여기는 24시간 누적 80mm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예. 아니,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12시간이라며 왜 여기는 24시간이냐? 서로 다른데 둘 중에 뭐가 맞냐? 다 맞아요.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그냥 얼마? 12시간. 여기는 얼마? 24시간. 따로 작물 상태가 다르니까. 둘 다 맞는 겁니다. 왜 둘 다 맞냐? 우리 어떻게 알아요? 누가 미국 맞는 사람이 알지 이제. 맞는 사람이. 그다음 두 번째. 침수 보이시나요? 침수. 이제 침수는 제가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침수. 자, 이 과목 그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뭐 유실, 매몰, 도복, 절단하면 침수 나오잖아요. 그때 침수는 과일이 담겨야 침수라 했죠? 침수. 그러면 여기가 이랑, 호랑, 이랑, 호랑이에요. 왜 이랑이 높고 얘를 휴립, 얘는 휴립 그러는데 왜 이거 맞느냐? 그건 재배할 때 알아보시고 어쨌든 이랬으면 여러분들 고랑에다가 작물 심어요, 이랑에다가 심어요? 아, 둘 다 심어요, 둘 다. 둘 다 심을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어디다 심는다? 인삼은 이랑에다 심는다. 둘 다 심을 수 있어요. 급사 시간에 나와요. 조선 후기 때 상풍작물이나 벼할 때 이거 어떻게 심는가 해서 수확에 따라서 뭐 타조법, 도조법 나오고 그런데 어쨌든 인삼은 그러면 어디다 심는다? 이랑에다 심는다. 인삼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위로 자라겠죠? 위로 자라요? 위로 자라요. 그럼 인삼은 어디까지 물이 잠겨야 깨꼴락 돼요? 죽어요, 얘가? 여기까지 잠겨야 되죠? 여기까지. 근데 보험에 가입할 때 인삼 같은 경우는 이 높이, 여기서부터 이 높이 있죠? 이 높이가 15cm 이상은 돼야 보험에 가입을 해요. 그랬죠? 그러니까 인삼에서 침수는 몇 cm가요? 최저 침수. 그래서 태풍, 집중 호우 등으로 인삼 농지에 다량의 물이 유입되어 상면에 물이 잠겼는데 그게 얼마다? 15cm다. 우리 암기사항입니다. 15cm. 자, 냉해, 괄호넣기 딱 좋습니다. 출라 및 전엽기 4월달, 5월달 적어졌는데요. 뭐 출하는 뭐고 전엽은 뭐냐? 저도 보니까 뭐 맞는 말은 꼭 맞는 말은 아닌데 뭐 이파리가 나온다, 이파리가 활짝 핀다, 뭐 그런 식이다. 그래서 해당 지역에 가장 가까운 세계소의 기상 관측 장비로 측정한 최저 기온이 얼마? 0.5도씨 이하의 찬 기온. 0.5도 가로치시고요. 0.5도. 0.5도. 자, 폭염 별표 치시 폭염. 인삼에서 폭염해 보시면 해당 지역의 최고 기온 얼마 이상이에요?
30도 이상. 그리고 며칠 이상이에요? 7일 이상. 어쩐다 지속된 거. 그래서 EP 유관으로 타들어간 증상이 얼마 이상? EP가 얼마 이상? EP의 50% 이상. 얘 지금 뭐예요? 폭염이죠? 폭염. 그러면 시험에 혹시 농작물 재해 보험에서 정하는 위험 중 폭염에 대하 그냥 깔끔 쓸게 제가 폭염에 대하여 적과전 종합방식 2와 특정 인상으로 구분하여 서술하시오 해놨어요. 서술하시오. 실제로 우리 시험에 이런 문제는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얘가 나와야 돼요. 얘가 보상하는 손해니까. 모든 보험에서 제일 중요한 걸 보상하는 손해인가 아닌가 정하고 거기서 그에 맞는 보험금이 얼마인가 정하는 게 이 시험 중에 이게 안 나온다. 그럼 아까 제가 요거 적으시면 돼 인사하면이 적으시면 되겠죠. 그럼 저쪽은 저기 적과전 종합비용 방식 폭염특보가 발령된 때 연속 2일 이상 33도 이상 됐었죠? 그거 쓰시면 되고 얘는 이거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폭염, 화재 있고요. 폭설도 눈여겨보세요. 폭설 특보,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된 때 해당 지역의 눈, 폭설, 대설주의보죠. 대설 특보가 발령된 때 내린 눈 또는이죠. 또는. 네, 또는 24시간 신적설 몇 센티미터 이상? 5cm 이상. 자, 칠판 보시고 얘는 내리지 않았어요. 근데 전날 내린 눈이 요만큼 있어요. 오늘 내린 눈이 요만큼 있어요. 얘를 두께를 세보니까 얘가 6cm예요. 그러면 뭐다? 폭설이다. 얘가 신적설이란 말이에요. 신적설. 되셨나? 이해되셨죠? 얘는 내리지 않았어요. 근데 또 위에 또 내렸겠죠? 요게 4cm다. 그러면 이 상태는 이제 폭설이 아니다. 되셨나요? 얘는 폭설이고 신적설이 5cm 이상이 되니까. 만약에 그러면 얘만 내렸어요. 얘는 됐어요. 근데 신적설이 4cm예요. 그러면 폭설이죠. 얘 되니까 둘 다 되면 잘 구분하시네요. 그래서 방금 같이 여기 읽어보다 보면 또는이 있거든요. 또는 같은 경우는 대개 가셔서 이렇게 해두시고 이렇게도 해보시고 이렇게도 해보시고 이렇게도 해보시고 저렇게도 해보시고 경우의 수 집어넣으시고 생각해 보시라고. 아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1페이지 보시면 보상하는 손해 있습니다. 보상하는 손해. 앞에서 각 자연재해가 뭐고 조수해가 뭐고 태풍이 뭐고 집중호우가 뭐고 화재가 뭐고 우박이 뭐고 가을동상이 뭐고 일소피가 뭔지를 아는 상태에서 이제 들어가셔야 돼. 이제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들어갈게요. 자,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돼 있는데 2가 붙은 것도 있고 안 붙은 것도 있어. 정신명칭 2가 붙어 있는 거고요. 자, 적과 종료 이전에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죠. 그래서 옆에다가 뭐라고 적으시냐 보니까 괄호를 하시고 종합 적으시면 종합.
종합 적으시고. 자, 적과 종료 이후에 태풍, 집중호우, 지진, 화재, 우박, 가을 동상의 일소 피해 되어 있죠? 몇 개 있어요? 7개 있죠? 얘는 그럼 종합이에요? 특정이에요? 특정. 되셨습니다. 자, 2개 딱 이렇게 적으셨나요? 자, 그 다음에 보시는 게 있어요. 위에 종합에서 화살표 뺐었어요. 특약 적어 놓으시고. 5종 한정 특약. 정식 명칭은 특정위험 5종 한정 보장 특별약관이에요. 그것까지 외우시지 좋으세요. 뭐다? 5종 한정 특약. 자, 해서 집, 화, 우. 태집, 지화우. 되셨나요? 2번에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장 방식 과수 및 비가림 시설이 있는데요. 자, 거기 정리가 좀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이 칠판에 적을 테니까 이거 그냥 적지 마시고 이 보시면 이해되셔요. 자, 일단 과수는 자연재 조수의 화재입니다. 과수는 뭐다고요? 자연재 조수의 화재. 단 복숭아가 있어요. 복숭아는 자연재 조수의 화재 병까지. 뭐까지? 병충. 이 병충의 이름이 세균 구멍 병입니다. 무슨 병? 세균 구멍병. 구멍을 빵 뚫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 복숭아 보시면 복숭아 겉표면에 까만 반점으로 조금 들어가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주 그 작은 거는 이제 흑점병이고 그 저기 뭐냐 큰 구멍처럼 이제 그 돼 있는 애들이 그 얘기입니다. 노린지하고 얘는 이제 세균에 대한 거고. 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하고 이제 비가림이 있는데요. 얘는 자연재 보수의 화재인데 거기 보시면 화재는 특별약관 되어 있죠. 여기 이 화재는 뭐다? 특약이다. 그러면 자연재 보통약 얘는 보통약관이고 보통약관이고 그 의미로 제가 이제 적어놓은 건데 그걸 보시고 이제 이게 뭐지 도대체 원래는 뭐예요? 전부 다 자연재 조수의 화재예요. 복숭아는 뭐다? 병충해. 화재는 비가림사들은 그 중에서 화재는 뭐다? 특약이다. 그 말을 적어놓은 건데 이 말이 안 적어놨다고 따지시더라고요. 거기 안에 그 무슨 상품이냐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뒤에 거 보고 적으시고요. 지금 안 궁금해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방식 과수되어 있죠? 궁금하신 분 감귤하고 OD 적으시고요. 거기다 감귤 OD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방식 과수 3번입니다. 3번 거기다 뭐 적으시라고요? 감귤 OD 자 4번에 수학전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방식 과수 아까 적어드린 것 같은데 이거는 복분자하고 무화과 자 5번에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장 방식 논작물에 해당되는 거는요.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벼하고 밀하고 보리하고 비리 다음에 조 사료용 벼 이거 발음이 조사료입니다. 원래 조사료 제가 이동현 교수님하고 저하고 몰라서 안 그런 게 아니라
조라는 걸 강조하려고 제가 조사료용 하거든요, 제가. 근데 원래 발음이 뭐라고요? 조사료, 조사료. 조가 아래, 전화 오셨더라고. 너는 왜 조사료인데 조사료라고 하냐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밑에 보면 벼 있죠? 얘는 전부 다 자연재 조수하거든요. 벼만 병충해를 보상해 주는데 얘가 보통 약관이다, 특약이다. 특약이다. 아마 내후년 정도 되면 얘가 보통 약관 들어갈 가능성이 꽤 큽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통 약관 넣어달라고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얘는 거의 사문화된 겁니다. 사문화된 거죠. 대부분. 왜 그러냐면 특별약관이면 계약자 선택을 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벼보험에 가입하신 계약자 중에서 이 병충해 특약을 가입하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다 합니다. 안 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작살납니다. 특히나 요즘에 공동방제 때문에 약이 안 들어요. 친환경 중요하고 막 그러잖아요. 유기농, 친환경 막 사람들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농사가 안 돼, 농사가 안 돼. 쌀 수확량 많다고 막 그러고 이해가 잘 안 돼요. 먹고 사는 건데. 거기 병충해 제가 밑에다가 빈칸 적어놨죠, 지금. 예, 거기다가 뭘 적으시냐. 앞 글자만 닦게요. 앞 글자만 일단. 흰, 줄, 벼, 도, 먹게, 새. 흰줄벼도 먹게, 새. 흰줄벼도 먹게, 새. 흰잎 마른병 있고요. 흰잎 마른병. 세균이네, 세균이도. 바람이 불잖아요. 지들끼리 막 어깨가 막 부딪힐 거 아니에요. 어깨 막 부딪히면 상처가 나요. 상처를 통해서 이제 옮겨가지고 하는 건데 특히나 그런 상태에서 침수가 돼버렸다. 그러면 100%입니다. 줄, 무늬, 입마름병. 6월달 출수기 때 정도 되면 이제 모 신고 조금씩 클 때 커갈 때 그때 나타나는 병이고요. 얘는 모판 있죠, 모판. 모판 만들 때 그때 이제 그때부터 감염되어 나와요. 벼멸구란 게 있어요. 벼멸구. 지금 제가 이제 병 증상을 설명해 드리는 거는 얘만 그냥 딱 외우세요라고 하면 심심하니까 그냥 설명해 드린 거예요. 벼멸구는 멸구예요. 멸구. 멸구인데 얘는 중국에서 장마철에 바람 타고 날아온 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애들 아니 겨울 되면 다 죽어버리는 애들. 아셨죠? 근데 얘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이제 애멸구예요. 애멸구. 많이 헷갈리셔요. 근데 애멸구는 보상하지 않고 얘는 보상해주죠. 얘보다 얘가 피해가 더 심해서. 벼멸구는 집단 서식이에요. 그래서 벼멸구 피해 입은 데 가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 머리 원형 탈목증 있죠. 걸린 것처럼 빵꾸가 뽕뽕 뚫려 있어요. 근데 애멸구는 집단 서식 안 해요. 전체적으로 다 분포되어 있어요. 피해가 그래서 덜해. 얘네는 어쩐다 피해 증상이 심하다. 밑에를 흡즙 쪽쪽 빨아먹어. 침 구침 해가지고 입에 있는 침 있죠. 구침을 박아서 흡즙 쪽쪽 빨아먹는다. 싹 죽여버립니다. 자, 도열병이 있어. 도열병. 도열병은 증상에 따라서 발생 부위에 따라서 총 3가지입니다. 입도열병, 이삭도열병, 목도열병 그래. 입삭도열, 목도열병. 여러분들이 이제 평가 나가시면 주로 보시는 게 이삭도열병, 목도열병이거든요. 이 도열병이 걸린 데 가서서 뭐 다른 분은 못 느낄 수 있는데 저는 뭘 느꼈냐면 앉아서 이렇게 사선을 보잖아요. 보면 약간 불구스러운 빛이 이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한 대가 이제 말라가면서 빨간색으로 있어가지고 그래서 얘하고 뭘 헷갈리냐면 아까 말 조회 있죠, 조회. 염분이 날라온 데잖아요. 그럼 그래도 이제 빨간색 보이거든요.
먹놀인제, 가시, 문입병, 세균성, 알마름병, 세균 때문에 벼알, 이삭이죠. 이삭에 있는 알곡이 있죠. 알곡이 쪽쪽 말라가는 거, 벼알 마름병. 근데 여러분들 책을 읽으시면 아마 이론서에 어디를 쳐다봐도 입도열병, 이삭도열병, 목도열병은 안 나와요.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 병원에 가면 외과 의사님 계시잖아요. 뭐 명찰애가 정형외과 붙었다예요. 그럼 외과예요, 내과예요? 흉부외과 붙었어요. 외과예요, 내과예요? 외과죠. 옆에 밑에가 순환기 내과 붙었어. 내과 의사잖아요. 입도열병이에요. 무슨 병이에요? 도열병이죠. 이삭도열병 뭐예요? 도열병이에요. 목도열병도 도열병이에요. 시험에 목도열병 나왔더만 이 도열병 안 배웠다고 이거 숙제 오류라고 소송 붙었대. 소송.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6번에 보시면 종합위험 수학함수 보장 방식 밭작물 보시면 자연재 조수의 화재 감자는 보통약관으로 병충해 보장인데 밑에 뭐라 돼 있죠 지금이 뭐 입굴파리, 역병, 갈죽병, 모자이크병, 홍색 부패병, 혹세풍병 그러는데 외우지 마세요. 시험 보기 전만 외우시고 넘겨보십시오. 그 다음에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밭작물 있습니다. 자연재 조수의 화재 그 다음에 고추의 경우는 보통약관으로 병충해 보장되어 있죠. 예.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앞쪽에 38페이지에 병충해 해서 보통약관, 특별약관 해서 적으시라 했죠. 안 적으셨어요? 적으셨죠? 병충해 38페이지 8페이지 맨 하단에 병충해 있어가지고 제가 보통약관 그 다음에 특별약관 해놨죠 제가 이렇게만 하고 나중에 봅시다 했죠 제가 여기다 제가 보면 기억날 거예요 여기다 원칙으로는 보상 안 한다 네. 자, 보통약관으로 보상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복숭아 감자 고추 또 이렇게 물어보죠 감자는 감자인데 고랭지 감자냐 봄감자냐 가을감자냐 뭐 물어보시는데 다 맞아요 다 감자입니다 특별약관은 뭐다? 벼. 그러면 앞에 복습하시면서 복습하시겠죠? 하시리라 믿어요. 하시면서 저 위에 태풍, 강풍 쭉 내려올 거 아니에요. 병충, 보통약관으로 뭐다? 보상해 주는 게 얘네들. 그다음 특약으로 보상해 주는 게 얘네 해주고. 그리고 병은 외우실 필요는 없다. 벼만 외우시라 벼만. 흰줄벼도 먹겠어. 그다음 8번에 다시 42페이지 8번. 작물 특정 및 시설 종합위험 인삼 손해보장 방식입니다. 작물, 인삼 손해보장, 작물이면 인삼이겠죠. 시설은 해가림 시설일 거고요. 인삼에 보니까 태풍, 강풍, 집중호우, 침수, 우박, 냉해, 폭염, 화재, 폭설. 자, 지금 외우실 필요는 없고 뭐 얘는 뭐다? 특정위험이다. 적어놓으셔야겠다 특정위험. 그럼 좀 쉬었다 할게요. 9번부터는.